만약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꾼 일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 발음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 의미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실수에서 배워라라거나 다시 시도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반대말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실패를 어떻게든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평생토록 깊은 후회를 안고 살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정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끊임없이 억누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두려워서, 실수할까봐 두려워서, 친구나 가족들의 놀림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면서 말입니다. 더 최악인 것은 이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그 강의를 듣지 않으며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에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돈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바보처럼 보일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당신의 꿈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그것을 죽여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사슬에서 당신을 해방시키고 당신이 최고의 모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 속담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제1장, 사는 것을 두려워했던 청년. 마이클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이클은 22살이었습니다. 몇 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생활비는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나소 엘리오기 마이클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었고 꿈이 있었으며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는 아주 흔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마이클은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출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말에도 일상은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슬픈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마이클은 자신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가지고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며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약 잘 안 되면 어쩌지? 모아둔 돈을 다 잃으면 어쩌지?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쩌지?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또한 투자를 하고 싶었고 금융시장을 공부해서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모든 걸 잃으면 어쩌지? 결국 그는 포기했습니다. 마이클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고민했습니다. 아마도 취업이 잘 되는 공대에 가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강 신청을 하려고 할 때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전공이 적성에 안 맞으면 어쩌지? 너무 어려우면 어쩌지? 쓰지도 않을 공부에 몇 년을 허비하면 어쩌지? 결국 그는 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의 속을 까맣게 태우고 있던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사라였습니다. 마이클은 몇 달째 그녀를 짝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라는 놀랍도록 똑똑하고 재미있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곁을 지나갈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을 때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데이트 신청을 해야지 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낼 때마다 두려움이 더 강하게 그를 때렸습니다. 그녀가 싫다고 하면 어쩌지? 나를 비웃으면 어쩌지? 사람들 앞에서 거절당하면 어쩌지? 그래서 마이클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여전히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었고 그는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감정입니다.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감정이지요. 먼 옛날에는 겁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더 오래 살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시 부족에서 용감한 사람이 혼자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맹수에게 공격받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부족에 머물기로 한 겁, 많은 사람들은 살아서 건강하게 지냈지요. 하지만 이 오래된 뇌의 메커니즘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말을 걸었는데 그 사람이 당신과 데이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인생이 끝나나요? 감옥에 가나요? 죽나요? 아닙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며칠 동안은 슬프겠지만 곧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 사람이 좋다고 한다면요?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당신을 더 알아가고 싶어 한다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당신은 어쩌면 평생 꿈꿔왔던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세요.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와 고통은 실패가 주는 불편함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는 것을요. 제2장, 시도하지 않는 고통. 마이클 이야기에서 가장 슬픈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는 하루 종일 고통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만 쉬며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도하는 불편함을 겪느니 차라리 영원히 가지지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사는 쪽을 택했습니다. 시도한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의미했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은 실패할 가능성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마이클의 마음속에서 실패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실패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시도하지 않는 매일매일 그는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데 실패했고 자신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되는데 실패했으며 행복해지는데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인간 행동 분야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한 심리학자는 전 세계 모든 벽에 적어두어야 할 명언을 남겼습니다. 후회의 고통은 일시적인 실패의 고통보다 무한히 더 크다. 실패는 아프지만 지나갑니다. 시도하고 실수하고 배우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후회는 어떨까요? 후회는 남습니다.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마이클은 그렇게 평생 남을 후회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시도하고 몇 번 넘어지면서도 계속 도전하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친구들이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은 그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제3장, 모든 것이 변한 그날,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은 집에 있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의 끝이었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또 다른 하루였습니다. 그는 의미 없이 인터넷을 뒤적이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셜미디어의 게시물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어 문장이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노모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마이클은 멈칫했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다. 그 문장 속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강하게 건드렸습니다. 그는 클릭해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노모토는 그저 듣기 좋은 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이 사상이 수백 년 동안 일본 문화에 깊이 뿌리 내려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패를 성공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는 수없이 넘어집니다. 말을 배울 때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우리는 처음에는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실패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사회는 우리에게 실패는 나쁜 것이며 실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그 압박감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마이클은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는 일본의 기업들, 특히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에는 빨리 실패하고 빨리 배우자라는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투자하기 전에 초기에 작은 실수를 미리 겪는 것입니다.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수정하고 다시 시도합니다. 그는 무도 매트 위에서의 모든 넘어짐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일본 무술의 대가들에 대해서도 읽었습니다. 그는 작은 발걸음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을 의미하는 카이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무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실패를 피하기 위해 인생의 수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공도 함께 피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실패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4장, 관점의 변화. 그날 밤 마이클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시도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들, 놓쳐버린 모든 기회들, 한 번도 탐험해보지 못한 만약에 라는 가능성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에 화가 났고 두려움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둔 것에 화가 났으며 위대해질 수 있는 위험 대신 평범함이라는 안전을 선택한 것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감정도 느꼈습니다.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실패는 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적은 시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실수에서 배울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존경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패를 경험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던 그 멋진 사업가는 성공하기 전까지 2번이나 파산했습니다. 그가 존경하던 투자자는 초창기에 여러 번 큰 돈을 잃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를 창업한 그 사람은 자금을 지원받기 전까지 30명의 투자자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시도했고 계속해서 다시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제5장, 첫걸음. 다음 날 마이클은 완전히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어. 그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결코 무모해지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운에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험을 감수하되 현명한 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입니다. 마이클은 부양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커다란 책임질 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실패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사라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데이트를 신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간단해 보이지요. 하지만 마이클에게 그것은 끔찍하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아침 내내 그녀에게 무슨 말을 할지 연습했습니다. 손에는 땀이 났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머릿속의 목소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마, 싫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래? 하지만 마이클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만약 그녀가 거절한다면 그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이고 훌훌 털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는 평생 만약이라는 미련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이클은 그녀의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안녕, 사라. 좀 뜬금없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 퇴근하고 나랑 커피 한잔 할래요? 그의 심장은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사라는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한테 영영 데이트 신청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좋죠. 마이클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녀 역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두려움 때문에 몇 달을 혼자 고통받아온 것입니다. 제6장, 도미노 효과. 그 커피 한 잔은 마이클의 내면 무언가를 바꿔놓았습니다. 단순히 사라와 데이트를 시작하게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의 일이었지요. 마이클이
스스로에게 두려움은 현실보다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기 때문입니다. 한번 두려움의 장벽을 깨고 나면 다른 장벽들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주 후 마이클은 처음으로 증권사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가진 돈을 전부 투자하지는 않았습니다. 절대 아니었지요. 그는 잃어도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소액만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읽고 배우고 전략을 테스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실수를 했을까요? 당연하지요. 첫 거래에서 돈을 잃었을까요? 100% 잃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자신이 어디서 실수했는지 분석했습니다. 전략을 수정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3개월 후 그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대박은 아니었지만 그는 배우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실제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마이클은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니었으니까요. 대신 여가 시간을 활용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사업 계획서를 만들고 몇몇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며 피드백을 구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제품 버전을 선보였을 때 그것은 완전한 실패작이었습니다. 아무도 사고 싶어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포기하는 대신 마이클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너무 비싸요. 내 진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포장이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마이클은 수정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은 더 나았지만 여전히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버전이 되어서야 느리지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각각의 실수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드백이었습니다. 시장이 그에게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수년간 연구해온 한 학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100%가 여러 번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운도 아니었지요. 차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프로세스의 일부이자 성장을 위한 데이터로 여겼습니다. 반면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고로 나는 실패자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꿈을 이루는 것과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신경과학자들은 우리의 뇌가 진짜 두려움과 상상 속의 두려움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이클이 사라에게 데이트 신청하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그의 뇌는 마치 맹수를 마주친 것처럼 반응했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진짜 위험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불편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몇 분 동안 기분이 나빠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 속의 두려움이 그의 진짜 삶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7장 위험에 대한 진실. 자, 여기서 한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 노모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결코 무책임해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룰렛 게임처럼 모든 것을 붉은색에 걸고 운에 맡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꿈만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당신에게 의지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계산된 위험, 현명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아마도 퇴사하기 전에 남는 시간을 활용해 프로젝트를 시작해야 할 겁니다. 전향하기 전에 최소 6개월치의 비상자금을 모아두어야 할 겁니다. 작게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겁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젊다면, 큰 책임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지 않고도 기꺼이 실패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당신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당신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사실이 뭔지 아시나요? 당신이 젊을수록 더 많이 시도하고 실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야말로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다시 시작할 에너지가 가장 넘치는 시기입니다. 실패의 비용이 가장 적은 시기이기도 하지요.
마이클은 22살이었습니다. 아이도 없었고 엄청난 빚도 없었으며 아무도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잃을 것이 산더미처럼 많은 사람인 양 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얻을 것밖에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제8장 1년 후 마이클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진리를 발견했던 그날 밤으로부터 1년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전자제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사업이 느리지만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퇴사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꽤 의미 있는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계획이 생겼다는 겁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사업이 계속 성장한다면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마이클은 꾸준히 투자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손실을 본 적이 있냐고요? 물론이지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도 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마이클과 사라는 8개월째 예쁘게 만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데이트 신청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오랜 시간 혼자 끙끙댔다는 사실을 이제는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마이클은 더 이상 두려움이 자신을 마비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전히 두려움은 느낍니다.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압니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니라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것을요.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그렇다였습니다. 제9장, 그가 배운 교훈들. 마이클은 그 1년 동안 자신을 완전히 바꿔놓은 몇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여러분도 과거의 마이클과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니까요. 첫 번째 교훈, 실패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후회다. 실패했을 때는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수정하고 개선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약에 해봤더라면 이라는 미련이 평생을 괴롭힐 것입니다. 마이클은 무언가에 실패할 때마다 그 고통이 금방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길어야 일주일 정도 우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후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고 흘려보낸 그 수년의 시간들은 어떨까요? 그것은 매일매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두 번째 교훈,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이클은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을 찾기 전에 5가지의 다른 버전을 시도했습니다. 꾸준함을 갖기 전까지 수십 번의 투자 실수를 겪었습니다. 사라에게 자연스럽게 데이트 신청을 하기 전까지 여러 번의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지 못합니다. 아무도요. 만약 완벽한 전략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당신은 영원히 시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 두려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다. 마이클은 지금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업에서 새로운 것을 출시할 때마다 두려움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더 큰 금액을 투자할 때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압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교훈, 당신이 가진 두려움의 대부분은 비합리적이다. 마이클이 마침내 걸음을 멈추고 자신의 두려움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을 때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일의 90%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라에게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녀는 승낙했습니다. 투자로 모든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지만 손실은 있었어도 파멸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망할까봐 두려워했지만 결국 해냈습니다. 인간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한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불완전한 행동이 상상 속의 완벽함보다 낫다. 마이클은 완벽한 사업을 계획하는데 수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작조차 하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가 그저 적당히 괜찮은 버전으로 시작했을 때 3년간 계획만 짤 때보다 단 3개월 동안 실전에서 배운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무언가를 현실 세계에 내놓고 테스트하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할 때 비로소 진짜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니,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당장 시작해야만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제10장. 철학 이면에 숨겨진 진짜 의미. 이제 시파이와 세이코 노모토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철학은 불완전함을 아름다움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와비사비나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여 상처를 그 물건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으로 승화시키는 킨츠기 같은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실패는 당신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세워줍니다. 당신이 저지르는 모든 실수는 경험의 층을 더해줍니다. 넘어질 때마다 더 잘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모든 실패는 당신이 그로부터 배우기만 한다면 성공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줍니다. 문제는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실패하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했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는 수십 번을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기는 난 실패자야. 난 평생 못 걸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기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아기는 그저 다시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다가 마침내 어느 날 걷게 됩니다. 당신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무런 판단이나 두려움 없이 그저 호기심과 투지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것이며 실수하는 것은 나쁜 것이고 항상 정답만 맞춰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이 당신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 노모토는 당신을 원래의 그 자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되돌아가라고 초대합니다. 실패는 과정의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80에서 90살 사이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압도적인 다수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지 아시나요? 그들이 시도했다가 잘못된 일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지 않았던 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시작하지 않았던 사업, 떠나지 않았던 여행,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 수강하지 않았던 강의, 감수하지 않았던 위험이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놓쳐버린 기회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시도들,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죽여버린 꿈들을 후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80살이 되었을 때 자신의 도전들을 자랑스럽게 돌아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후회로 가득 차고 싶습니까? 제11장. 완전한 변화. 오늘날 마이클은 더 이상 과거의 그 소년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23살입니다. 아직 한참 젊지요.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그는 그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사업은 이미 매장에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줍니다. 그는 곧 완전한 전향을 할 것이고 직장을 떠날 것입니다. 두렵냐고요? 네,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가슴 뛰는 두려움입니다. 절벽에서 뛰어내리지만 자신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두려움입니다. 마이클과 사라는 동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절이라는 단어가 두려워서 그녀를 놓칠 뻔했다는 사실을 그는 아직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그의 투자는 느리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손실도 보았고 실수도 했으며 돈도 잃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수가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마이클은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렵냐고요? 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아갑니다. 어려움은 실패가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믿기지 않는 것은 마이클이 친구들의 롤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갇혀있고 두려워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진짜 살아 숨쉬는 그를 봅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친구야, 너 도대체 뭐가 변한 거야? 마이클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인간의 동기를 연구하는 한 행동 심리학자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룬 사람들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재능과도 지능 지수와도 운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특징, 바로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불편함, 두려움의 불편함,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견뎌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계속 행동합니다. 그렇다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무엇보다도 편안함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위대해지기 위한 불편함보다 평범하게 머무는 안전함을 택합니다. 결국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당신은 시도하는 일시적인 불편함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후회라는 영원한 편안함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공한 기업가들을 15년 동안 연구한 한 학자는 성공한 기업가 한 명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기 전까지 평균 3.8번의 사업 실패를 겪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4번의 사업, 4번의 시도, 성공하기 전까지 4번의 실패. 그들과 첫 번째 실수 후 포기한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계속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실패가 길의 끝이 아니라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말 그대로 말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당신은 무엇이 두려우신가요?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아직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어떤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나요? 어떤 강의를 듣지 않고 있나요? 당장 연락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어떤 투자를 망설이고 있나요? 두려움 때문에 당신 스스로 죽여버리고 있는 그 꿈은 무엇인가요? 이 한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영원합니다. 오늘 실패하더라도 내일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일이 와도 당신은 똑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어떨까요? 당신은 시도했다가 잘 안 된 일들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 일들을 피눈물 나게 후회할 것입니다. 마이클은 22살에 이것을 깨달았고 그것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건가요? 시파이와 세이코노 모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도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세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시작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채널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 주세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새로운 콘텐츠를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당신이 내디딜 첫 번째 발걸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미뤄왔지만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일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배우고 성장하세요. 무엇보다도 당신의 진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현재에 충실하고 당당하게 나아가며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